이정우 선수가 지난 12월 5일이었죠. 미국 MLB 사무국에서 포스팅 공시를 했어요. 네. 고우석 선수도 같은 날 했었고요. 이정우 선수를 두고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셈인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정우 선수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선수 관련돼서 뭐 샌디에고 행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또 김하선 선수랑 같이 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네. 또 김하선 선수 얘기를 좀 저희가 언급하다 보면 이제 또 구독자분들께서는 왜 지금 김하선 선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냐라고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찰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더 이상 저희가 뭐 많은 취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면 그때 한 번 더 소개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정우 선수에 관련돼 가지고 현지 주요 매체이죠. MLB 네트워크에서는 4년에 6천만 달러, 그다음 ESPN에서는 5년에 6,300만 달러. 사실 이정우 선수가 맨 처음에 네. MLB 진출을 하겠다고 했을 때 내 몸값이 한 3천만 달러 이상만 받아도 난 너무나 행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뭐 기본은 5천만 달러 이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역시 보랐습니다. 아니 그만큼 또 이정우 선수에 대한 니즈가 많다는 거죠. 아, 그럼요. 네. 포장을 굉장히 잘해주면서 이제 몸값까지 키울 수, 부풀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제 에이전트라는 얘기죠. 아, 네. 네. 아니 이번 주 메이저리그 윈터 미팅에서는 어떤 네. 일이 좀 있었나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여러분도 기사로 보셨지만은 가장 큰 이슈는 오타니 쇼헤이의 거칩니다. 네. 오타니 쇼헤이가 어제 밤에부터 오늘 저도 계속 새벽에 일어나서 계속 체크를 했는데 뭐 토론토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 기쿠치 선수가 무슨 뭐 식당을 다 예약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인터 미팅 기간에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거는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외야수였죠. 후안 네. 소토 선수랑 트렌트 그리샴 선수가 뉴욕 양키스로 가고 양키스의 투수 4명과 포수 1명을 받는 조건으로 그렇게 이적을 했습니다. 샌디에고의 자리가 비겠죠. 그러니까 유용 양키즈가 이정우 선수한테 손을 뗄 가능성이 크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양키스는 이미 버두고 선수를 보스턴 레드소스에서 또 트레이드해서 데려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외야는 다 찼죠.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이정우 선수 이야기가 뭐 나왔을 때 양키스가 가장 유력하게 소문이 있었었거든요. 네. 양키스는 지금 지금 다 채우는 상황에서 이정우 선수를 5천만 달러 이상으로 돈을 주고 다시 데려온다?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샌디에고 쪽이 또 한 번 더 열렸네요. 그렇죠. 네. 샌디에고 이제 외야수 자리가 많이 비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샌디에고에서 이정우 선수한테 관심이 원래 있었고, 네, 분명히 오퍼를 던졌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퍼를 던지고 안 던지고의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네. 그건 또 에이전트 측에서도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근데 만남은 분명히 저는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있었겠죠. 네, 만남은 있었을 것 같고요. 네, 샌디에고가 여러분 아시죠? 시즌 중에 선수들 연봉 지출을 위해서 5천만 달러를 대출을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졌어요. 사실 후안 소토나 그리샴 선수를 보내고 싶진 않았지만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 선수단 연봉 그러니까 총 연봉 몸값을 좀 낮춰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샌디에고에서는 그러면 이정우 선수가 물론 탐이 나지만 매력적인 카드이긴 하지만 5천만 달러 이상의 몸값을 지불하고 과연 데려올 수 있을까? 왜냐하면 FA로 나온 외야수 중에서는 해리슨 베이더라는 선수도 있고요. 케빈 키어마이어 선수도 있거든요. 키어마이어. 네. 그들이 더 유력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검증된 선수이고. 벨린저도 없어요? 코디 벨린저 당연히 있죠. 그죠, 코디 벨린저 있는데 코디 벨린저 몸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당연히 비싸겠죠. 코디 벨린저를 영입하려고 하는 팀은 지금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가장 좀 유력해 보입니다. 이게 저도 지금 뭐 취재를 해서 기사라도 쓰긴 했는데 참 이게 어려운 게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오타니 쇼헤이를 샌프란시스코도 원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 오타니 쇼헤이가 뭐 다저스나 토론토로 간다. 그럼 샌프란시스코에서 오타니한테 투자를 하려고 했던 돈이 남잖아요. 네네. 그럼 당연히 코디 벨린저한테 올인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일단 거기도 네임드에 있는 외야수를 영입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벨린저한테 큰 금액을 제시하면서 데려오려고 할 겁니다. 만약에 코디 벨린저를 샌프란시스코에 영입을 한다. 그러면 샌프란시스코가 그동안에 이정우 선수 영입하려고 단장도 한국에 오고 그렇죠. 그랬었잖아요. 네네. 코디 벨린저도 영입하고 이정우 선수까지 과연 영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또 의문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샌디에고에서 또 이정우 선수를 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할 수 있다. 아니 유형 매치 얘기도 흘러나오던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뉴욕 매치도 저도 알아봤는데요. 그건 정말 맞는 것 같고요. 사장과
보라스가 만났다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네, 이정우 선수 영입을 위해서 뉴욕 매츠가 에릭 패디 선수한테도 관심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정우 선수한테도 지금 적극적으로 움직일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정우 선수에 대해서는 매츠의 스카우트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분석을 해서 스카우팅 리포트를 작성을 했었고 FA 시장을 보면은 그 팀에 어떤 자리가 비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매치에는 지금 좌익수는 완전 100% 공석이에요. 그리고 중견수는 이제 니모 선수, 브랜든 니모 선수가 지금 뛰고 있고 우익수로는 스탈링 마르테 선수가 존재는 하지만 손가락 수술 후에 올 시즌 86경기 출장이 전부이거든요. 또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구단 입장에서는 마르테 선수 이후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DJ 스튜어트도 올 시즌 외야수로 좀 뛰기도 했었는데 공격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 수비에서는 정말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주전 외야수를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뉴욕 매치 입장에서는 이정우 선수 영입에 굉장히 달려들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도 기사로 봤겠죠. 뉴욕 매치가 일본의 야마모토 요시노부 선수를 영입을 하기 위해서 매치의 스티브 코언 매치 구단주와 데이비드 스턴스 사장이 직접 일본을 방문해서 선수와 가족들을 만났다는 게 보도가 됐거든요. 야마모토 선수도 영입을 만약에 그게 실패가 된다. 그러면 이정우 선수가 더 오일인을 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매츠 구단 입장에서는 데이비드 스턴스 사장 자체가 아시아 선수들에 대한 굉장히 호의적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야마모토한테는 굉장히 더 1순위게 되겠지만 그다음 이정우 선수한테도 굉장히 좀 마음을 크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선수 다 영입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제 그 구단에 거기도 셀러리 캡 있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 외야가 지금 많이 비었다 그러면 뭐 트레이더나 진짜 아니면 지금 야마모토 요시노부나 이정호 선수 같은 경우 선수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매치 그렇죠. 같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매치 내부에서는 이정호 선수한테 과연 왜 5년에 5천만 달러 이상의 줘야 돼? 그 정도의 선수야? 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3년 전에 김하성 선수를 매치가 놓쳤거든요. 네. 예,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전의 아쉬움을 번복하지 말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또 대세가 되면서 매치 구단에서는 이정우 선수 영입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 궁금한 건 에릭 패디 선수가 2년에 1,500만 달러의 시카고 화이트삭스랑 계약을 맺었잖아요. 네. 꼭 그 소식 듣고 어떠셨어요? 너무 축하합니다. 네. 너무 축하했고 NC에서도 정말 진정 생활을 다 했지만 뭐 금액 싸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1년 동안 KBL을 씹어먹고 다시 리턴을 해가지고 좋은 액수를 받고 메이저리그에 다시 들어갔다는 거에 대해서도 내년 시즌 시카고 하이삭스 경기를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한 메이저리그 스카우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FS 시장이 좀 과열됐다. 선수가 부족하고 또 팀들의 니즈가 겹치면서 시장가, 그러니까 선수들 몸값이 너무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에릭 패디 선수의 2년 1,500만 달러는 사실 저도 예상을 못했거든요. 예상보다 굉장히 많은 금액을 그렇죠. 받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에릭 패디 선수를 영입하려고 했던 팀이 아까 제가 말했던 뉴욕 매치가 있었고 캔자스시티 로열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시카고 화이트삭스입니다. 있는데 화이트삭스에서 굉장히 크게 딜을 한 거죠. 왜 다른 팀이랑 경쟁이 붙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딜을 한 건데 다른 팀에서 그럼 왜 그랬냐? 일단 패디 선수가 올 시즌에 타구에 팔을 맞았잖아요. 네네. 그 부분 때문에 마지막 경기에 많이 못 나왔었고 그거를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물론 그 이후에 뭐 시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회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상 이력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패디 선수 입장에서 내 몸이 건강한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을 또 얘기를 했을 거고요. 화이트삭스와는 이제 메디컬 테스트를 받긴 받았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아직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 야구 선수 정주현입니다. 그럼 지금 현은 뭐예요, 현? 현 코치로 돌아온 정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